최근 여러 언론에서 제기해온 언론사 기고 칼럼의 무단 인용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칼럼을 무단 인용했다는 기사를 접한 때가 2024년이고 그때부터 인터뷰 요청한 언론사와 SNS 등을 통해 사과와 반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만 반성과 사과를 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러면서 생각지 못한 오해도 생겼습니다. 더 많은 반성과 사과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써왔습니다. 대부분 기고문은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않고 써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용한 글의 초기 생성자인 원저자,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된 언론을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그리고 통계청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기고문에 대해 확인한 후 삭제 또는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감 출마 예정자로서 저의 도덕과 양심에 새겨진 이 엄청난 상처를 평생 반성하고 저를 돌이켜보는 거울로서 지표로 삼겠습니다.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 간직하며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투명한 교육자가 되는데 더 성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예, 오병석 후보 쪽에서 민주진보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정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퇴 요구를 하기도 했고, 네. 다른 후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입장. 뭐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이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다른 후보들의 입장이고요. 저는 저의 흠결과 또 저의 장점도 우리 도민들이 봐주시고 도민들이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기지, 제가 다른 후보의 어떤 얘기를 할지 누구의 어떤 얘기를 듣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네. 그 개혁위 공모에 네.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내신 상태인지 언제 응하실 건지. 아직 내지는 않았고요. 공모위가 교육개혁위원회죠. 정확하게는 거기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구체한 일정들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것입니다. 방금 개혁위 질문이 나와서 네.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개혁에서는 이제 민주진보라는 단어를 쓰고 후보를 단일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지금 여기서도 후보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검증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검증이 들어갈 테고 불이익이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증 차원에서도 이제 거기 후보로 참여하게 된다면 네. 만약 그 검증에서 실패하거나 후보에서 탈락되게 될 경우는 다른 선거도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런 규칙에? 아니, 규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선택의 기준은 우리 도민들일 것이고 모든 판단은 전부 도민들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표절에 대해서 네, 자꾸 그 해명을 하실 때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그 부분을 사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을 그냥 통으로 갖다 쓰신 거를 사과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400편 정도 제가 대학교 기억에 2학년 때부터 대학 학부사에 글을 투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약 40년 동안 그런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사회적 논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쓰기 때문에 어떤 신문에 발표하거나 보도된 자료랄지 통계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썼고요. 물론 칼럼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썼습니다. 400편에 모두 인용을 한 게 아니고 논문은 인용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글을 썼을 때 제 생각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자료를 가져올 때 인용 표시를 당연히 해야죠. 거기다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2024년까지 써왔다는 걸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글이든 발표.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왔던 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잘못됐고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 칼럼 중에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온 게 전체 분량의 절반이 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그 글이 교수님 글이 될까요? 그게 정정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자꾸 그 출처나 인용을 빠뜨려서 이게 잘못이라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는데 네. 퉁치질 생각은 없고요. 정말로 저는 뭐 진심입니다. 그렇게 진심이고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2024년에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글들도 또는 그 해당 신문사에도 누가 되겠구나 해서 그 문제가 됐던 글 하나만 수정해서 남기고 다 사실 내렸던 글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고 뭐 수백 편을 썼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조차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2024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약 6개월 동안 제가 자중하는 의미로 평생 글을 쓰고 온 사람이지만 6개월 동안 신문에 기고도 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5년도에 한 또 10편 정도의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오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당분간 칼럼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반성과 자중의 의미로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흠결이 많은 후보입니다. 겸허하게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여러분들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떤 뭐 다른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미화한 부족한 부분들 보충해 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저의 그 나머지 인생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네. 이 표절이나 이런 부분이 2026년도에 확인된 게 아니고 네. 2024년 뭐 2021년 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까지 확인을 하고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왜 지금까지 다 전체가 안 돼 있나요? 확인이 안 됐나요? 아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확인을 해서 뭐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을 읽다가 보면은 좋은 글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일치되거나 인용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논문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카피킬러를 돌려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칼럼이나 이런 거 그런 거 확인을 못 하니까 농촌 문제 쓰면 순창에다 썼던 글 고창에다 다시 쓰고 농촌 문제 관련된 어떤 거 하면 그걸 완조에다 쓰고 그래서 같은 글들이 막
중복되거나 주제가 같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럼 안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꼼꼼하게 좀 엄격하게 좀 이렇게 다듬고 확인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좀 뭐죠 아니라고 경솔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무단 인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상습 표절이 맞습니까? 무단 인용이 맞습니까? 무단 인용이죠. 출처를 달지 않고 인용한 것을 무단 인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북도내 국민신 기자입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기공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의 특성 없지만 사과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방금 책임을 전제로 어떤 책임 전제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계신 사실에 이제는 당분간 기공을 쓰지 않겠다 네. 이런 말 책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하고 근데 저는 글을 쓴 사람은 그 글에 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칼럼을 작성하실 때 자료 수집부터 아니면 그 작성, 그 퇴고까지 본인이 전부 다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의견을 받으시면서 그 점을 저는 제가 다 썼습니다. 제가 다 쓰고요. 다만 옛날에는 이제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더 시간 많이 했겠지만 또 최근에 와서는 정책들도 많아지고 칼럼의 영역들도 넓어지다 보니까 제가 전북 미래교육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팀과 토론하거나 세미나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료도 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자료 모아진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칼럼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우리 정책팀에 그런 자료에 뭐 저를 백업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았던 칼럼들도 있죠. 그러나 제가 다 썼습니다. 혹시 그 표현을 네. 표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단 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그 무단 표절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표절은 단어 6개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표절입니다. 단어 6개가 누가 썼던 글에 단어 6개만 연속적으로 같으면 표절입니다. 그런데 뭐 6개가 아니라 뭐 더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뭐 가져다 썼으니까요. 인용한 건데 붙이지 않았죠. 그래서 무단 인용 우리가 쓸 때 그렇게 뭐 표현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썼지 뭐 같은 용어입니다. 보니까 이제 예. 그 이제 단어나 글을 이제 인용함에 있어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끼리 귀여운 말로는 뭐 기사를 쓸 때 우라카이라고 해요. 예. 근데 우라카이였나 그냥 보통 통상적인 뭐 귀여운 말로 지나가는 말로.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전적 용어로는 이제 이게 표절이라고 하죠. 네. 근데 아까 논문도 말씀하시고 이제 뭐 기구나 칼럼도 있는데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논문은 이거 법적으로 큰 문제구나 논문을 느끼면 예. 문제로 기구나 칼럼은 인용을 하지 않은 나의 실수 이 실수로 이게 치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논문 같은 경우는 해당 지식이 필요한 관련자가 특정인만 보는 소수예요. 기구나 칼럼은 불특정 다수가 훨씬 더 많은 다수가 보는 칼럼이라 더 심각성이 더 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 실수나 이게 치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의 잘못입니다. 네, 저의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그 잘못을 인지한 이후로부터 인지조차도 못했던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썼던 칼럼이나 또 앞으로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뭐 단순 실수 정도라고 생각지 않고요. 네. 이어서 그 질문 드릴게요. 네. 말했는데 네. 이제 그 진정성 있는 이런 사고의 모습도 참 되게 좋은데 이 논란이 생기고 이제 많은 글들을 검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찾고 이제 조직에서 찾고 네. 글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일부 또 발견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이제 그 논문이나 칼럼이 아니고 책이나 가령 말하면 책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표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떻게 혹시 검증하면서 찾아내신 게 몇 편 정도가 되나요? 책도 있었나요? 아니 저는 제가 엊그저께 출판 기념회 책까지 보니까 공저자 포함해서 12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논문은 70편을 썼습니다. 아마 제 박사 논문 한 편이 평생 칼럼을 썼던 페이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박사 논문도 있고 석사 논문도 있고 일반 논문만 70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글을 썼으니까 어딘가에 인용이 빠진 데도 있고 또 누락되거나 그런 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칼럼 쓰는 시각과는 다른 제가 그런 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많은 분들이 검증도 하고 칼럼 이 정도로 검증했으면 논문은 다 검증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뒤에도 제가 져야 될 책임, 피하지 않고 책임이 있으면 논문은 뭐 법적 책임이 상당히 있을 테니까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까 단일화 과정 관련해서 네. 판단은 도민 몫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다면은 좀 어떤 규칙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논문 이번 그 표절 논란이랑이 중요한 기준이 되거나 이래서 불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고 어려운 결과가 어렵게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 사퇴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시는 건가요? 도민 판단 몫이라고 아까. 아니 저는 아직은 어떤 기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단일화의 방식은 뭐 다양합니다.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김승환 교육감은 단일화를 통해서 추대됐죠. 지난번에. 그러나 또 그 다음에 했던 저의 단일화는 또 다른 방식이었고 그건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 추진하거나 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지금 공식적인 명칭도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교육개혁위원회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는 아예 단일화 전북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뭐 추진위원회 이렇게 명칭도 썼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검증이나 저에 대한 어떠한 것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제가 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이 교육감을 검증해 가는 과정일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판단할 거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프랑카드 이름 보고 진짜 찍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교육감 후보로서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죠. 우리가 깜깜이 선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많은 검증 후보라면 누구든지 아마 검증 대상에서 예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냉혹한 검증이 또 우리 교육감들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낼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충분히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질 때 우리 도민들도 성숙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누가 교육감으로서 더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그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네. 버스 무상화 네. 추진 공약은요 공평하다고 볼 수 있죠. 기회균 등을 예. 기준으로 해서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공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고 싶습니다. 공정? 예. 아니, 공정에 네, 여러 가지 분명히- 판단이 있는데요. 네.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예, 야구장에. 그 말고요. 예. 그 야구장 말고 예.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예. 학교 측으로부터 예. 학교 측이나 예. 그 사람부터 그 처벌을 받지 않고 성적이 그대로 나왔다. 예, 그 부정행위를 가정에서- 한 학생이 예. 그 학교 측이나 예. 교사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예. 그 성적이 그대로 나왔어요. 예. 예, 그건 공정하지 않죠. 그렇죠. 네. 교육감 후보로서 공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 질문의 여지를 제가 파악을 못 공정이 하겠는데 과연 무엇을 공정이라고 보고 계신지 여기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공정을 글쎄 그걸 뭐 제가 특별히 이제 공평과 공정이시죠. 네. 공평과 공정은 알고 계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버스 그 무상화는 공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평하다. 예, 예.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기회균도라고 그러죠. 예. 공정은 이런 부정행위나 이런 것도 있을 때 예.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응당한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하죠. 네, 그래야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저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시니까 네, 뭐 표제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 대피나 표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네, 이제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현 정권이 공정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상 예. 이번 공식 사과가 네. 지금 선거 국면하고 맞물린 시점에 좀 이뤄졌다는 네. 지적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표절도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선거 국면이라고 저는 이미 1년 반 전에 이 문제가 페이스북의 논란에서 시작해서 그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그 원저자에게 사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문사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했고 또 제가 공개적으로 당시 올릴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 제가 늘 하던 거니까요. 그만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때도 사과를 했고 그때 뭐 침묵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 내릴 수 있는 거 그 회사 글도 다 내렸고 이번에 방송 나온 것은 1년 6개월 전에 내렸던 그 칼럼이 9편이고 한 편은 새로 발견된 오마이뉴스에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용근혁 기자님한테 전화 드리고 내가 원저자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원저자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니 거기에 서평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고 사과는 뭐 원하지 않고 완주 신문에 그 글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조치하고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 갈 거고요. 이게 뭐 표절에 대해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그 뭡니까 뭐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다. 글쎄 뭐 이런 여파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미칠 테니까 도민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아까 책임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져야 될 책임 피할 수 없죠. 어떤 책임이든 제가 져야 될 책임은 어떻게 피합니까? 제가 피할 수도 없으니까 묻는 책임,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예. 청소년 버스비 무상화에 대한 거는 저도 많이 추대를 했던 이야기인데요. 예. 그 청소년 보호법과 기본법에 대한 기준은 혹시 알고 계신지 이게 모호해지면 네.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가 보호법의 연령과 기본법의 연령이 다릅니다. 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인지하시고 네. 계획을 하신 건지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 검토하지 못했고요. 청소년들을 다 지원해주고 그 아이들의 어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키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디테일한 법령까지는 못 받고 다만 돈이 어느 정도 들 건가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도만 검토했습니다. 예.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네. 공약에 대해서 네. 청소년 기본법 기준에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예. 근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되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 꼭 이렇게 실수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후보께서는 민주 진보 교육에 대한 가치보다는 네.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표현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정치 지형, 특히 특정 정당을 전제한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감으로서 이런 발언과 행보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요. 민주, 진보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용어들이 아니 교육감 후보로서 아이들 잘 키우면 되죠. 그리고 정당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들 만날 때도 무슨 국민의힘 사람도 만나고요. 또 진보당, 뭐 정의당, 민주당, 조국신당 그런 것 관계없이 사람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만을 지지하거나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비춰졌다면 또 기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을 건데요. 각별히 주의해서 저는 민주진보라는 용어를 제가 민주진보라는 타이틀로 사실은 3년, 4년 전에 후보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냥 지향하는 방향이 비슷하거나 굳이 어떤 논쟁점이 될 때 다른 쪽에서 이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기 네.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4년 전 선거 과정에서도 당시 서거석 후보하고 이 표절 논란 공방이 네.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천 후보님께서 네. 서 당시 후보를 공격하실 때 네. 국제적으로 학술 사기를 친 서 후보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유효합니까? 그렇죠. 제가 했던 말인데요. 제가 이제 논문을 두고 한 얘기였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한 얘기였기 때문에 뭐 그 말 자체는 그때는 그때 상황이었죠.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한편의 마음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지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미래교육신문에 현재 진행 중인 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 지금 오늘은 사과했는데 네. 미래교육신문의 항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요, 뭐 나중의 일이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미래교육신문 소송권은 이 건하고 본질은 살짝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나 현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네. 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질문이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